자, 세 번째, 사상아변. 사상아변이라는 얘기는 조화변에서 가열로 거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스케일 제거하고 조화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재료를 조화변을 끝나고 난 거를 최종 판 두께로 이제 원하는 두께는 거죠. 이제 그것으로 아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상아변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아변 하면은 바로 이제 사상이라는 의미가 그 최종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아변은 열간아변에서도 뭐 사상아변이 있지만 냉간아변에서도 또 이 사상아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아변하면 항상 최종 두께로 아변하는 공정이다 거죠. 자, 열간에서 사상 순서는 보면 먼저 조화변에서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에코 판넬이라는 걸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엣지 히터를 거치고 그 다음에 크롭 시어를 거쳐서 이제 시어거든요. 자르는 걸 거쳐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스케일 제거하는 거, 이게 FSB라는 게 있죠. 스케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사상아변기가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냉각을 거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권치로 갑니다. 이제 권치라고 이제 코일로 말아주는 거죠. 권치 공정으로 가요. 권치. 여기에 사용하는 사상아변기 스탠드는 4단 연속 아변기입니다. 그래서 텐던식 아변기인데 보통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F1서부터 F7까지 이렇게 7개 정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쪽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에 보면 우선 에코 판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엣지 히터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롭 시어가 있고, 그 다음에 FSB 거쳐서, 그 다음에 사상아변기를 들어가죠. 여기에는 지금 아변기가 2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F1서부터 F7까지 보통 7개가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 7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4단 아변기 이 세트가 7세트가 있다고 보면 돼요. 7세트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ROT라는 걸 합니다. 런아웃 테이블이라고 ROT를 거쳐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열간 아변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냉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 열간 아변 최종 마무리 온도 몇 도에서 하느냐. 그래서 열간 아변에서 마무리 온도에 따라서 바로 재질의 강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마무리 온도가 이제 높으면은 아무래도 마무리 온도가 높으면 결정립이 커지죠. 결정립이 커지기 때문에 강도나 경도는 좀 낮아집니다. 반대로 이제 강도나 경도를 좀 높이려고 한다. 그러면 마무리 온도를 조금 낮추면 되고요. 그래서 요 마무리 온도를 갖고 이제 뒤에서 그 강도와 경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설비를 한번 본격적으로 봅시다. 맨 처음에 에코 판넬이라는 거, 아까 에코 판넬은요, 맨 처음에 요 조화변이 끝나고 판재가 들어오면 조화변이 끝나고 판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판재가 롤러 타고 이렇게 쭉 들어오면요, 하다 보면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하고 온도가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통판 중 소재 상하부의 온도를 체크해서 가열 상태를 체크해 갖고 적정 온도로 가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가 조금 낮다 그러면 아래 부분을 가열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에코 판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엣지 히터라고 있습니다. 엣지 히터도 마찬가지로 얘도 에코 판넬은 엣지 히터도 얘 두 개 다 가열해 주는 장치거든요. 근데 판넬은 말 그대로 이런 판 위아래고, 엣지 히터는 엣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서리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판재 이런 모서리 부분. 그래서 요 왼쪽 모서리나 오른쪽 모서리, 특히 이런 모서리 부분이 가장 열이 심하게 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열 처리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열 처리할 때 보면은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이 중에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이 1번이 가장 빨리 냉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서리 들어간대요. 여기가 가장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통 여기 모서리 부분하고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기준이, 여기 3을 냉각 속도 1이라 할 때 여기는 3 정도 되고, 여기는 7 정도 되고, 여기는 3분의 1 정도 됩니다. 냉각 속도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서리나 코너 이런 부분이 빨리 냉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열이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상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한 가열 장치가 바로 엣지 히터다. 그래서 엣지 부분에 있는 엣지 모서리죠. 모서리 부분을 가열해 주는 장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사이드 트리머가 있습니다. 사이드 트리머는 가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조합변을 거쳐서 오다 보면요, 이런 옆부분이 아무래도 폭이 일정하지가 않을 거예요. 요 폭이 여기 폭하고 여기 폭하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통판종 스트립의 양 가장자리 부분을 연속적으로 절단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폭을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폭을 똑같이 맞춰주는 게 사이드 트리머. 자, 그 다음에는 전 크롭 시어가 있거든요. 크롭 시어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똑같이 잘라주는 겁니다. 앞부분도 저 조합변에서 들어오고 나면 여기 앞부분이 아무래도 반듯하진 않거든요. 약간은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반듯하게 잘라줘야 하는 겁니다. 반듯하게 잘라서 아변 롤러에 들어갈 때 똑같이 들어가게. 만약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듯하진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꾸불탕 돼 있다 그러면 처음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은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늦게 닫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가서 먼저 아변 롤러 쪽으로 힘이 먼저 많이 가기 때문에 아변 롤러가 요거 먼저 닿는 부분이 손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똑같이 닿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딱 잘라주는 게 이런 것이 이제 크롭 시어입니다. 그래서 전단의 소재의 선단과 끝단, 선단 맨 앞에 그 다음에 끝단 요 뒷부분 거기를 딱 잘라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크롭 시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롭 시어의 역할이 요게 참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선단을 절단하고 그래서 사상하변기의 통판성, 치입성,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만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할 때 요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울퉁불퉁한 부분에 그래서 이거를 반듯하게 잘라주는 것이 그래서 치입이 잘 들어가게 하는 거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슬래브의 PC 테일, 요 PC 테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반듯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PC 테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쭉 이렇게 판자가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판자가 앞부분이나 뒷부분 같은 경우 또는 뭐 조금 가다 보니까 쭉 가열하다 보니까 이 뒤에 부분이 좀 상당히 너무 온도가 낮다. 그럼 여기는 아변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째로 잘라버려야겠죠. 그래서 바로 너무 적은 부분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딱 잘라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소재가 지금 이만큼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떤 수요자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반을 잘라서 우리는 요만큼만 아변해 주세요 하고 요만큼 요렇게 둘로 나눠서 아변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를 일정 길이만큼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중량이 큰 슬래브를 단중물을 일정 무게만큼 요게 무게만 또는 이제 그렇게 할 때 있고 아니면 이제 너무 이렇게 슬래브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을 때 이제 반 이렇게 자르는 경우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제 크롭 시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루퍼가 있거든요. 루퍼는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금 사상하변기 배열이 F1서부터 F7까지 있죠. 이렇게 F1서부터 F7.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있는 스탠드는 F1, F2, F3 이 7개 이걸 말하는 겁니다. F1서부터 F7까지 있는 7개 이거 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변 능력 또는 뭐 아변 품종 또 온도 조건 그 다음에 공정 실수율 또는 뭐 크롭 능력 또는 아변 속도 표면 품질 설비비 이런 것 등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이거를 이제 아변 이 스탠드를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아변 스탠드와 스탠드 사이에 자 여기에 요쪽의 속도하고 이쪽의 속도하고는 속도 차이가 엄청나요. 여기에 속도가 V1이라고 하고 여기에 속도가 V2라고 하면요. 아변기를 이렇게 7개를 거치고 여기서 완전히 얇게 돼서 나오다 보면요. 이쪽의 V2 속도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나가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라요. 그러면 그때 이런
아벤기와 아벤기 사이에 속도를 조절하고 그런 장력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루퍼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스탠드 사이에서 스트립의 장력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통판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전후 밸런스가 이제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루퍼다. 그 다음에 사이드 가이드가 있는데, 사이드 가이드는 요 아벤기 들어가기 전에, 요쪽 아벤기 들어가기 전에 요 앞에서 요 판재가 들어갈 때 정확하게 가운데로 잘 들어가게끔, 판재가 이렇게 딱 가운데로 잘 들어가게끔, 자, 여기를 조금 더 찌우고 해볼까요? 판재가 이렇게 들어갈 때 얘가 여기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게끔 양옆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양옆으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요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가게. 그래서 이거를, 이 그림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판재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요. 이때 롤러가 여기 있습니다. 롤러 여기가 이제 F1, 뭐 F2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판재가 이렇게 들어갈 때 요 옆에 정확한 위치에 딱 맞게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가이드가 있으면 얘가 혹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부딪혀 갖고 반드시 이렇게 딱 들어가겠죠. 이렇게 맞게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요걸로시 이제 사이드 가이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딱 맞게끔. 그래서 보면은 소재가 아벤기의 정확한 유도를 위해서 아벤기 전면에서, 아벤기 앞쪽에서 소재의 통판성, 그러니까 잘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사이드 가이드다. 자, 사이드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벤기 F1을 거쳐서 F7까지 갈 때는요, 한 번에 그냥 쫙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서 F1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스케일을 제거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FSB, 디스케일러라는 게 FSB가 피니시를 말하는 거죠. 피니시 스케일 브레이커입니다. 그래서 피니시 FINIS, 그래서 뭐 피니싱 스케일 브레이커 그래갖고 브레이커에서 FSB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케일을 제거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전 그 아벤 중에 발생하는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이제 2차 스케일.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조합변 할 때 먼저 가열로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1차 스케일을 제거했을 겁니다. 1차 스케일 제거 작업을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RSB나 또는 RSB나 또 뭐였죠? 뭐 그런 걸로 제거를 했죠. RSB. RSB. VSB, RSB나 VSB로 제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전 1차 스케일. 1차 스케일이라는 얘기는 가열로에서 발생한 스케일이고요. 이렇게 하고 조합변을 하다 보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서 표면에 스케일이 생기겠지요. 공기하고 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제 2차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그 2차 스케일을 제거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2차 스케일, 아벤 중에 발생하는 스케일을, 그거를 제거하는 게 FSB다. 그래서 사상 아벤기 들어가기 전에 전단에서 먼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여기 F1 앞에 있는 겁니다. F1 앞에서 먼저 스케일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이 이제 고압수를 뿌려서 제거하는 겁니다. 고압수를 뿌려서 스케일을 제거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아벤 롤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기타 설비로는 또 HMD라는 게 있어요. HMD는 핫 메탈 디텍터입니다. 핫 메탈. 그러니까는 열간 아변에서 메탈이니까는 소재를 말하는 거죠. 메탈, 금속이 어디에 있나 디텍터 찾는 거죠. 그래서 소재가 어느 위치에 파악하고 있는가, 어디에 진행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자동화를 하려고 그러면 필수 설비죠. 그 다음에 FSU, 이거는 좀 두께 제어하는 겁니다. 두께 제어할 때 AGC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AGC가 자동으로 갭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갭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판 두께. 그래서 스트립의 통판 중에 자동으로 판 두께를 제어하는 장치인데, 이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FSU예요. 그래서 요 기능이 이제 아파,
또는 뭐 가속 또는 뭐 끝단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길입니다. 그래서 아파 누르는 거, 그 다음에 속도 조절, 그 다음에 끝부분의 두께 및 속도 조절, 그런 거 하는 것이 이제 FS. 이제 AGC는 하나하나에 요 스트립이 아변기 지나갈 때 그때 두께를 제어하는 거고, 이거는 전 전체 제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리퍼 가이드가 있습니다. 스트리퍼 가이드는 아변기 출측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출측에서 배치돼 갖고 아변, 이것도 역시 가이드이기 때문에 스트리퍼 나오는 쪽에서는요. 그래서 아변자가 그 롤에 붙질 않고, 롤러가 이렇게 있을 때 아변자가 이렇게 갈 때 롤러나 이쪽이나 이쪽에 이렇게 붙지 않고 이렇게 반드시 잘 가게끔 그렇게 이제 이송을 돕는 설비인 거죠. 그래서 아변자가 롤에 감기가 붙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혹시 위로는 안 붙습니다. 아래로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위로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절로 그 중력 때문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래로는 중력 때문에 더 밑으로 잘 붙을 가능성이. 그래서 요 밑에다가 요런 가이드를 이렇게 하나 대줍니다. 대주면 어떻게 돼? 얘가 혹시 이렇게 중력 때문에 떨어져서 감기를 나게 해도 이 가이드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스트리퍼 가이드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아변 롤의 구동 장치가 있는데요. 아변 롤은 아까 4단 아변기를 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4단 아변기면은 이렇게 판재가 지나간다 그러면요, 요게 작업놀이고요, WR이라 그러죠. 이것이 받침놀이입니다. 얘를 보고 BUR이라 그러죠. BUR 백업놀 그렇게 합니다. 또는 뭐 받침놀, 백업놀. 그래서 BUR이 백업놀. 얘는 워커롤, 작업놀. 얘도 같이 작업놀이에요. WR. 얘도 받침놀이에요. 똑같이 받침놀. 근데 요거는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하부 받침놀. 요거는 하부 작업놀. 얘는 상부 작업놀. 얘는 상부 받침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판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롤러를 실기시험을 볼 때 보면요, 요 롤러를 이렇게 놓고 이것이 무슨 롤러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막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판재를 기준으로 해서 판재하고 직접 닿고 있는 건 무조건 작업놀이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상부, 요 위에 쪽 부분은 무조건 상부, 아래쪽은 하부가 되는 거죠. 하부. 그래서 위에 쪽에 상부 작업놀, 아래쪽이 하부 작업놀. 그래서 판재하고 닿고 있는 건 작업놀.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쪽에 작업놀보다 좀 더 큽니다. 큰 쪽에 있는 것이 이제 받침놀이에요. 받침놀.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이제 스크루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스크루 다운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저기가 있죠. 여기에 뭐야, 하중 측정기가 있죠. 로드셀이 있습니다. 여기 로드셀이 있고, 위에 있는 거는 요거를 이제 눌러주는 아파 장치가 있죠. 스크루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스크루 다운 모터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이 롤러라고 보면은, 이거를 롤러를 구동을 시켜주는 건 작업롤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롤러를 돌려주는 거를. 자, 그러면 돌려줄 때 모터가 필요합니다. 모터가 어떤 모터로 돌릴 거냐 이게. 자, 그러면 다른 건 빼고 여기만 보고 보겠습니다. 자, 모터로 이제 여기에 롤러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여기서 모터가 양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한쪽에, 한 군데, 모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모터는 한 군데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모터가
하나에서 돌아가요. 하나에서 돌아가야지 위의 속도하고 아래의 속도하고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여기에 모터가 따로따로 있다 그러면 아무리 잘 맞춰준다고 해도 이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가면은 여기 이제 모터가 있고, 근데 모터가 워낙 이게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주는 감속기가 있습니다. 감속기. 잠깐만요. 여기가 조금 이상하네요. 이제 그림을 조금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모터로 연결해주는, 일단은 여기에 모터가 있다 그래요. 모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줄여주는 감속기가 있어요. 감속기. 그래서 모터에서 감속기.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요거 모터로는 하나 있다 그죠? 하나를 양쪽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주는 거를, 그래서 얘는 이거하고 돌리는 방향이 틀리지. 이건 1, 2 돌리고 이건 1, 2 돌리게끔 해주는 거. 그거를 보고 이제 피니언을 합니다. 피니언 또는 뭐 피니언 스탠드 그렇게 표현해요. 전체를 피니언 스탠드. 그래서 피니언 스탠드가 나눠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 요 부분을 보고 스핀들 그렇게 표현하죠. 스핀들. 그래서 순서가 동력 전달 경로가 보면 모터, 감속기, 피니언 스탠드, 그 다음에 스핀들, 작업놀 그렇게 됩니다. 이때 전 감속기의 감속비가 보통 1대 3 내지 또는 1대 1.8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피니언 스탠드라는 거. 그래서 피니언 스탠드 보면 모터에서 공급되는 토크를 이거를 상하 각 롤로, 아까 여기서 모터에서 나오는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것이 피니언이라 그랬죠. 피니언. 그 다음에 스핀들 같은 경우는 피니언에서 나온 거를 이거를 롤로 전달하는 거죠. 여기 나눠진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롤로 전달하는 것이 이제 스핀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치 볼까요? 자, 그 다음 장치 이제 와이퍼가 있습니다. 와이퍼는 아벤 롤이 이렇게 작업놀이 있다 보면 이 작업놀이 이 판재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이 작업놀도 열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작업놀도 냉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냉각을 시켜서는 물을 뿌립니다. 이때 이 물이 롤을 냉각시켜야 되는데 이 물이 판재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롤러가 이렇게 있다면 이 롤러에 물을 식힐 때 여기에 와이퍼가 달려갖고 말 그대로 그 자동차 와이퍼입니다. 그래서 물이 판재에 안 떨어지고 옆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롤 냉각수가 아벤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냉각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벤제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와이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형상 제어하는 게 있는데, 형상 제어 같은 경우는 좀 판재가 좀 나갈 때 반듯하게 나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갔는지 하는 거거든요. 좀 그럴 때 이제 이런 거를 제어하는 걸 보면 형상 제어인데, 이제 형태는 뭐 페어 크로스 밀이니 롤 시프트니 롤 밴더 방법이 있거든요. 페어 크로스 밀 같은 경우는 워크롤 있고 작업놀이 있다면 요거를 통째를 요쪽하고 약간 털어주는 겁니다. 약간 털어주는 거예요. 통째로 요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요쪽하고 각도가 약간 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판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상부롤이다 그러면 하부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페어 크로스 밀 또는 뭐 롤 시프트 같은 경우는 작업롤만 틀어주는 겁니다. 작업롤만 이런 식으로 틀어주는 게 롤 시프트. 페어 크로스 밀은 이제 작업롤하고 같이 받침롤도 같이 틀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페어 크로스 밀이에요. 롤 밴더는 롤의 양쪽에 롤 양쪽으로 뭐 누른다든지 또는 뭐 반대쪽에서 누른다든지 해서 이거를 평탄하게 해주는 게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밴딩 그렇게 표현합니다. 롤 밴더다. 그다음 여기 이제 뭐 페어 크로스 밀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ORG라는 게 있어요. ORG는요. 아변을 하고 나면 아변 이 롤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롤러 표면이 상당히 부하를 많이 받았겠죠. 부하를 많이 받아서
부하를 많이 받아서 아벤 롤러가 있었고 이렇게 있으면 이 롤러가 부하를 많이 받아서 여기가 표면이 많이 거칠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교환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 장치를 멈춰야 되죠. 그러면 아변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때 여기 회전하고 쭉 있을 때 이때 여기에 그라인더가 딱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이걸 쭈르르 이쪽에 연마를 하고 쭉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표면이 싹 연마가 되죠. 왜냐면 아변 룰러 돌고 얘도 같이 돌으니까는 쭉 연마가 되겠죠.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ORG 그렇게 합니다. ORG가 온 라인, 온 그 다음에 롤 그라인더입니다. GRIN 그라인더. 그래서 ORG입니다. 온라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상태에서 지석, 그라인더죠.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롤 표면을 연삭하는 거다. 롤을 그라인딩 하는 거다. 그것이 이제 ORG입니다. 가끔 보면 전 ORD라는 게 있어요. ORD하고 헷갈리는 수가 있거든요. ORD와 ORG의 차이는요. ORD는 용어만 조금 틀려요. ORD 같은 경우 온라인 롤 디그레싱. 그래서 즉 뭐냐면요. G가 ORG는 장치거든요. 그러면 ORD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작업. 그러니까 똑같은데 앞에 쭉 똑같고 연삭하는 작업이죠. 연삭하는 작업이 ORD. 얘는 이제 디그레싱이라고 그래요. 갈아주는 작업을 보고 디그레싱이거든요. 그래서 ORD 하면 디그레싱. 그러면 디그레싱 할 때 필요한 장치가 이제 ORG입니다. ORG. 그 다음에 전 윤활 설비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롤러가 각종 롤러가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롤러에 윤활유를 이렇게 뿌려줘야 하는데 대부분 미스트 방식으로 안개 뿜듯이 뿜어갖고서는 미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작업로에다가 직접 분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제가 아까 앞에서 롤러 할 때 아벤기 스탠드 설명하면서 아파 장치가 위에 있었다고 했을 겁니다. 아파 장치가 이렇게 스탠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위에 아파 장치가 있을 때 아파 장치가 있거든요. 스크루 다운이에요. 그래서 두께에 맞게 아파량을 적정 압력으로 조절합니다.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동체로 밑으로 내리면은 두께가 얇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해서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요 두께를 조정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스크루 다운인데, 이때 이제 방식은 전동 아파 방식이 있고 유압 아파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동 아파 같은 경우는 평기어나 또는 웜기어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유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유압 실린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유압 아파 장치다는 것이고, 왜 실리더가 아니라 실린더네요. 실린더네요. 실린더가 잘못됐습니다. 실린더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래서 전동 장치와 유압으로 해서 아파력을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윤활유가 이렇게 뿌려진다 그랬죠. 그러면 윤활유의 역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변 하중도 감소하고 아변 동력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롤 표면이 마모되는 것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롤 표면 거칠기도 개선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변 윤활유의 역할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상아변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ROT라는 냉각을 거친다고 했을 겁니다.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으고 나면 그 다음에 ROT 냉각을 거치죠. 자, 그러니까는 냉각을 거치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냉각 공정입니다. 아변이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런아웃 테이블이라는 걸 거치는 거죠. ROT입니다. 런아웃 테이블. 그래서 ROT입니다. 또는 핫런 테이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로 이제 ROT라고 이렇게 해요. 런아웃 테이블. 그래서 사상아변이 끝나고 나면, 사상아변 아까 F1서부터 여기에 F1서부터
F7까지 거쳐 갖고서는 이렇게 쫙 나온다겠죠. 그러면 이것이 쭉 나와서 냉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여기서는 들어갈 때는 슬래브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는 판재가 맨 처음에 가일로에서 나오는 건 슬래브예요. 슬래브인데 나올 때는 판재가 길이가 길게 나와요. 보통 뭐 한 키로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감아서 보관해야 되지. 그래서 감는데 이때 이제 요거 나오는 걸 보고 여기는 이제 스트립이라 그러죠. 얇은 판재를 스트립이라 그래요. 그래서 슬래브가 들어가서 스트립 얇은 판재로 나오는데 이 얇은 판재를 감아주는 장치가 이걸 보고 권치 그렇게 표현합니다. 권치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냉각 공정 바로 밑에 보면 여기에 라미나 플로 밑에 보면은 권치가 있습니다. 권치 여기. 그래서 권치 공정이 있기 때문에 권치 공정이 있다 할 거고요. 그래서 권치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권치할 때 여기를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이때 이제 뜨거운 상태로 그냥 마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풀릴 때 다 붙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상하변기와 권치기, 여기가 사상하변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권치기죠. 권치기 사이에 이렇게 그냥 롤러만 있는 겁니다. 롤러만 쭉 있는데 이때 냉각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물을 뿌려서 냉각을 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요. 물을 뿌려서 위아래에서 물을 쫙 뿌려줍니다. 물을 뿌려서 냉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물 뿌린 거를 나머지는 그냥 쭉 이렇게 건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장치, 여기에 롤러가 잔뜩 있는, 아까 롤러 테이프라고 했죠. 이걸 보고 이제 ROT라고 하고 롤러를, 그 다음에 요렇게 물을 뿌려주는 요 장치를 보고 요걸 보고 이제 라미나 플로우 그럽니다. 이제 라미나 플로우. 자, 그러면 ROT 다시 볼까요? 그래서 사상해변기에서 빠져나오는 스트립을 권치기까지 이송하는 역할이다. 여기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롤러가요. 그래서 요 나온 스트립은 사이드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권치할 때도 또 똑바로 말리게 해서 우리 그 종이 말 때 종이 말다 보면 옆으로 삐져나가죠. 그럼 삐져나가지 몰라고 옆을 톡톡 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이드 가이드인데 옆으로 삐져나가지 않고 잘 말리게끔. 그래서 그런 사이드 가이드 거치고 그다음에 핀치롤이라고 있거든요. 핀치롤은 얘가 이렇게 말려서 이 권치기로 이렇게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내려보내는 쪽에 있는 롤러가 하나는 위에는 크고 아래는 작은 롤러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요거 보고 핀치롤이라 그래요. 핀치롤. 요 이제 핀치롤입니다. 핀치롤. 핀치롤에 의해서 요 권치기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립 상하에서 냉각수로 권치 온도까지 적정 권치 온도가 보통 뭐 한 400에서 보통 한 450에서 한 50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 권치 온도가 뭐 대략 한 500도 부근이다 그러면은 요 근처까지 냉각을 시키려면 여기서 물을 뿌려서 냉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라미나 플로우라고 했죠. 이때 이제 이런 것이 뭐 좀 잘못되면 이제 스트립 앞부분 같은 경우 루프 이제 휘어지는 거죠. 이렇게 휘어진다든지 위로 휘어진다든지 또는 아래에 휘어진다든지 또는 중간 부분 같은 경우는 주름이 생기는 거죠. 주름이 생기는 점 헌팅 이런 것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라미나 플로우 같은 경우 라미나 플로우 아까 그 냉각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전 권치 온도까지 냉각시키는데 이때 이 어떻게 냉각하냐에 따라서 바로 이제 몇 도로 냉각하냐에 따라서 역시 기계적 성질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 기계적 성질이 마지막 여기 F7에서 나오는 온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냉각할 때 몇 도로 냉각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맨 마지막 나올 때 온도하고 여기 뿌려주는 것이 바로 기계적 성질을 이제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스탠드를 나온 스트립을 권치하기 전에 런아웃 테이블 ROT 상에서 주행 중 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스트립 상하부에다가 냉각수를 뿌려주는 겁니다. 방식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식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 요거는 아래로 이렇게 뿌려주는 거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냉각 방식이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 방식이
상부는 스프레이나 라미나 또는 뭐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하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스프레이 방식인데, 스프레이 방식도 위치를 중간에 이렇게 뿌려주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려주냐, 이런 형태가 있는 거고요. 상부에서 뿌려주는 거는 스프레이 방식이라는 거는 스프레이로 쭉 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라미나 방식 같은 경우는 상부에서 이제 저압수로 이렇게 흘려갖고서는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뿌려주는 뭐 이런 형태로 뿌려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라미나 방식이라고 하고, 이제 또는 요새는 워터 커튼 방식이라고 합니다. 워터 방식, 커튼 방식. 그래서 이거는 스트립 상하면을 갖다가 폭방향으로 일정한 커튼상에 그 수막을 형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물이 이렇게 쫙 흐르고 위도 쫙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판자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워터 커튼 쿨링 방식이라. 이거 어쨌든 전부 다 라미나 플로 방식입니다. 자, 라미나 플로가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ROT가 그냥 있다 그랬죠. 라미나 플로 거치고 나면 ROT인데 여기서는 바로 그 건조하는 거죠. 마저 냉각을 하고, 냉각과 그 다음에 수분 증발이죠. 수분 증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 온도가 그래도 아직도 한 500도 정도가, 500도가 좀 넘으니까요. 그러면 수분이 저절로 증발되면서 적정 온도까지 딱 맞춰지겠죠. 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건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치기는 보통 뭐 수평식 건치기라고 해서 맨드렐이라는 걸 삽니다. 맨드렐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한번 뒤로 보겠습니다. 맨드렐. 자, 우선 핀치롤이라는 게 있다겠죠. 아까 제가, 자, 요 밑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면은 여기가 ROT예요. 이거 전체가 ROT이고 여기에 이제 라미나 플로가 있는 거죠. 라미나 플로가 있는 거고, 라미나 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빙글로 쭉 ROT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롤러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는 작고 위에는 크지요. 그러다면 어떻게 됩니까? 롤러가 위에가 크고 아래가 작다. 그러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휘겠지요. 같은 속도로 돌린다 그러면 여기가 빨리 돌지요. 그러니까 밑으로 아래로 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기능하는 것이 핀치롤. 근데 이 핀치롤은 약간의, 오른쪽을 보면 약간의 틀어져 있습니다. 위에 쪽 것이. 위에 쪽 롤러가 반듯하지 못하고 요렇게 틀어져 있는 거지. 약간 요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아래로 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진 걸 보고 옵셋 각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틀어진 각도. 원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이만큼 틀어졌죠. 그래서 이 각도를 보고 옵셋 각도라는 거죠. 그래서 핀치롤, 그러면 수평으로 조연하는 스트립의 선단을 밑으로 구부려서 맨드렐 쪽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맨드렐에 감기기 쉽게끔 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맨드렐은 요것이 맨드렐입니다. 여기 이렇게 감는 장치거든요. 이때 감는 장치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맨드렐 같은 경우는, 자, 코일이 감겼다 그래요. 코일이 이렇게 감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종이 감을 때 막대기 하나 놓고 거기다 종이를 쭉 감았습니다. 그러고 막대기를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막대기가 잘 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막대기가. 근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얘가 여기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번 대략적으로 좀 그려볼까요?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맨드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요걸 보고 이제 시그멘트 그렇게 표현하는데, 시그멘트, 요걸 보고 시그멘트라 그래요. 하나의 시그멘트가 얘가 감을 때는 바깥으로 쫙 펴집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펴져요. 감을 때는.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딱 감기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감깁니다. 감겼다가 다 감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여기 있는 시그먼트가 다 감기고 났어요. 그러면 전 이걸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빼내려고 그러면 이 시그먼트가 이렇게 수축이 돼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수축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수축이 되면
여기에 있는 코일이 이렇게 뚝 떨어져 갖고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겠죠.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그러면 좀 걸어서 빼내면 되죠. 걸어서 이 코일을 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마를 때는 또 바깥으로 팔을 쫙 벌려서 쫙 또 말고, 바로 그것이 이제 바로 맨드렐 직경을, 요 시그멘트를 이동을 시켜 갖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맨드렐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감길 때 잘 눌러주는 것이 이제 유닌롤입니다. 감길 때 우리 김밥 말을 때 손으로 꾹꾹 눌러줘. 잘 말아줘 할 때요. 꾹꾹 눌러주는 것이 바로 유닌롤입니다. 그래서 맨드렐에 눌러갖고 스트립과 맨드렐 간에 마찰력이 발생시켜갖고는 잘 감기게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사이드 가이드가 있다겠죠. 여기도 보면 사이드 가이드가 있었고, 처음에 반드시 잘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오버 가이드라는 게 있죠. 오버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으로 붙지 말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밑에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가이드가 또 있습니다. 밑에도 그래서 여기는 오버 가이드, 여기 밑에는 스트리퍼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트랙 스프레이가 있는데, 트랙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권칙에서 요 권칙 소재 외경을 이제 급냉을 시키는, 다 감기고 나면은 또 역시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 전체를 냉각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권칙 소재 바깥 부분을 갖다 빨리 냉각시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트랙 스프레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티어링 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스트립이 옆으로 벗어나질 않고 요 가이드하고 뭐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옆으로 벗어나질 않고 가운데로 반드시 계속 잘 들어가게끔 그런 것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티어링 롤이다 하는 거죠. 자, 왼쪽에 여기 참고로 보면 선제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맨드렐 같은 경우는 맨드렐 권치는 판제는 맨드렐로 권치하거든요. 그래서 판제 권치는 맨드렐. 근데 선제 와이어 같은 거 있죠. 와이어는 가렛식이나 또는 뭐 에드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좀 감아주는 거고, 판제는 맨드렐 방식으로 감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권치기에 권치할 때 통판성 향상 및 권치 향상 양호를 위해서 리드율이라는 건 빠르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레그율이라는 건 좀 느리게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잘 알아두시고, 요거는 실기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꼭 집어 어드바이스 보면 코일 인출 장치가 이제 코일카거든요. 코일 아까 이렇게 다 말려갖고서는 다 말렸다 그러면 이걸 이제 빼내는 거죠. 빼내는 장치가 이제 코일 인출 장치, 코일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드렐 직경을 축소시킨다고 했죠. 축소시켜갖고 코일카로 걸어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카를 이용해서 코일 밖으로 인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출된 거를 어펜더가 있거든요. 회전 장치를 이걸로 해갖고서는 어펜더로 해서 컨베이어로 실어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저장 장소로 옮겨지는 거죠. 자, 여기 그 다음 꼭집 어드바이스 보면은 그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핀치롤의 구조서부터, 핀치롤이 상하 한 대로 되는데 하브롤보다는 상부롤이 직경이 크다 그랬죠. 그라야 아래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약간의 각도 차이가 있다겠죠. 그 옵셋 각도가 한 10 내지 20도. 그래서 아까 이렇게 요 그림처럼 옵셋 각도가 약간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주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잘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핫 런테이블을 조행해 본 스트립이 쉽게 아래쪽으로 하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옵셋 값을 주는 거다. 자, 이어서 사상하변 작업입니다. 처음엔 저는 롤 단위 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아변 롤을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런 걸 보고 이제 롤 단위 편성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우선 이제 롤 단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상하변기에 작업로를 교체를 했다. 그때 이제 어떤 슬래브를 어떤 크기 또는 뭐 어떤 재료 그런 거부터
할 건가, 그런 순서를 정하는 걸 보고 이제 롤 단위라고 그러죠. 바로 이 롤 단위가 제대로 돼야 실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라운은 전 판재 형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 프로파일에 또는 뭐 표면 흠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판 두께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대부분 롤을 교체했다. 교체하고 나면 처음 한 번도 사용 안 한 롤이기 때문에 롤 자체의 온도도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조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제를 집어넣어서 조정제를 한 몇 개 정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몇 번 편성한다 그죠. 몇 개 정도. 그럼 몇 번 압연을 한다는 겁니다. 조정제를 집어넣고. 그래서 처음엔 전 조정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안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에 받았습니다. 자동차를 처음에 이렇게 다 받고 나면 처음부터 빨리 안 달리죠. 처음부터 빨리 안 달리고 어느 정도 뭐 엔진 같은 것이 제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냥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그 일정 속도로 이렇게 유지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일종의 우리 압연을 하면 조정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좀 빨리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조정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폭이 넓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광폭을 하고 그리고 갈수록 전부 다 폭이 좁은 걸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폭이 넓은 걸로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갈 때는 폭이 점점 좁아서 나중에는 폭이 좁은 걸 쓰는 거예요. 이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제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폭이 제일 넓은 것부터, 그래서 폭이 이렇게 넓은 슬래브부터 먼저 압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 가서는 이렇게 폭이 작은 폭이 좁은 이런 해서 협폭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께로 말하면 두께는 처음에는 두꺼운 거, 후자가 두꺼운 거고 박이 얇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두꺼운 거, 나중에는 얇은 걸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박판을 하지 말고, 그래서 처음에는 후판,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박판으로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엔 요 편성 원칙이 있죠. 그래서 편성 원칙이 단위 최초로 롤의 열 크라운을 형성시켰는데, 롤 자체도 보면 아까 롤의 온도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열에 롤이 어느 정도 가열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이 가운데 부분은 좀 많이 가열되고 양쪽 부분은 좀 덜 가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 크라운을 형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레벨 확인, 이것이 어느 높이에 와 있나,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정제를 투입한다겠죠. 그래서 롤 온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정제로 처음에 몇 번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광폭제에서부터 협폭제로 한다겠죠. 그 다음에 뭐 후판, 두께로 말하면 후판에서 박판. 그리고 동일 치수나 동일 강종은 가급적이면 모아서 하는 거죠. 모아서 한 로트에. 만약 예를 들어서 같은 크기라 해도 강종이 틀리다. 강종이 틀릴 경우는 그거는 따로 빼는 거죠. 그리고 작업놀이 동일 부위가 계속 마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형상 불량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같은 폭의 연속 압연은 전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연 롤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압연 롤러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판재가 요게 이제 작업놀이고 요게 판재라 그래요. 여기가 판재인데, 판재가 이렇게 같은 두께가 오면은 요 롤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롤도 요만큼의 영향을 받죠. 이만큼 부분, 이 판재하고 닿는 부분은 다 열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이 열뿐이 아니라 하중 영향도 많이 받죠. 판재에서. 그런데 이 판재가 같은 폭의 판재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롤러도 계속 같은 부분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동일 폭은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기본 원칙이 또 같이 있는데요. 전기 수리호 BUR 백업놀이죠.
백업률의 워밍업 또는 온도 확보를 고려해서 부어가 적은 처음에는 저는 후물제를 편성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박판이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온도를 고려해 갖고서는 전후 단위 온도 그 온도를 어느 정도 규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롤 정비 능력 고려해 갖고서는 얇은 거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3단위 이상은 이제는 하질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백업롤 같은 경우 마모에 의한 평탄도 불량을 이런 걸 고려해 갖고서는 계획적으로 휴지를 한다든지, 또는 극방물은 너무 얇은 거는 제한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너무 폭이 넓은 거, 그래서 광폭재 같은 거는 너무 폭이 넓은 그런 거는 제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보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만약 동일 치수일 때 강종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연한 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경한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연한 거 한다고 경한 거. 그 다음에 두께 공차 범위 내에서는 두께 공차가 큰 거에서 이제 작은 쪽으로 편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아변을 하다가 좀 아변이 어려운 뭐 치수가 있다, 또는 뭐 아변이 어려운 강종이 있다, 그럴 때는 중간 조정제를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아변이 잘 안 되는 거, 그런 걸 해야겠죠. 그 다음에 판의 표면 조도를 엄격하게 맞춰야 된다. 또는 뭐 BP제라고 있습니다. BP제도 이것도 전 요런 이렇게 표면 조도가 상당히 이렇게 매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작업놀 표면이 거칠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초기에는 작업놀 표면이 매끈합니다. 그리고 아변을 하면 할수록 거칠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표면 조도가 깨끗한 걸 생산하려면 전단에서, 그러니까 먼저 편성을 해갖고 이런 걸 먼저 작업하고 나중에 표면 거칠어도 상관없는 거, 그런 거를 후단에 편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아변 세트 교환 시기는 치수 정도를 확보를 위해서 그런 뭐 두께 또는 폭, 그 다음에 세트 교환량 이런 거를 규제를 해갖고 이렇게 맞춰서 이제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여기에 롤 단위 편성 그 할 때 보면은 롤에 10크라운이 형성되도록 조정제를 처음에 집어넣는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해갖고서는 뭐 사이즈의 통판성, 그 다음에 코일의 크라운, 그 다음에 형상 등이 양호하도록 이렇게 편성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밑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보면요, 요게 의미가 처음에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조정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판재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요 두께, 요 폭이죠. 요 폭. 그 다음에 점점 조정제를 몇 개 한다고 했을 겁니다. 조정제를 폭을 조금 넓혀요. 몇 개 하고, 그 다음에는 폭이 이렇게 넓은 것서부터, 광폭제에서부터 광폭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폭이 점점 좁은 거, 나중에는 협폭제 이렇게 줄은 걸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면 모양이 아니라 그 폭의 변화량입니다. 폭의 변화량.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가 폭이라고 치면은 폭이라고 치고, 여기가 완전 횟수라고 치면은 처음에는 폭이 이렇게 작은 거에서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폭이 해서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니까 여기 모양이 양쪽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엎어놓으면 요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이제 롤러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아변 폭으로 치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요 폭이 이만큼 된 거, 그 다음에는 조금 넓은 거 몇 개 쓰다가 그 다음에 제일 넓은 거,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아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광폭제에서 협폭제로 간다, 그 의미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 스케줄이라는 얘기는 얼만큼 어떻게 보낼 것이냐, 뭐 그런 스케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확한 그 아파 세트로
정확한 압화력을 유지해야 유지해서 두께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매스 플로우 일정 법칙, 즉 얼마만큼 양이 얼마만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압연기 스탠드가 받는 압화량이나 또는 속도 또는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패스 스케줄을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모터하고도 관련이 있죠. 또 모터, 그래서 모터의 부하. 그 다음에 또 출축 온도, 사상 출축 온도 FDT라고 표현합니다. FDT. 그래서 사상 출축 온도입니다. 그래서 FDT 요거하고도 또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 온도를 맞추려고 하면 맨 마지막 거죠. F7 마지막 빠져나갈 때 그때 온도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패스 스케줄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롤의 표면 상태, 그래서 롤이 표면이 거칠거나 또는 마모. 그 다음에 또 통판성이 양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 형상도 역시 비교적 좋게끔, 그래서 이런 통판성이나 판 형상도 패스 스케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여기 오른쪽에 아까 그 조정제 편성, 아까 요거 할 때 우리 할 때 조정제 투입한다는 거, 그 편성 기준이 요 밑에 있네요. 보면 그 조정제를 한 5번 정도 투입을 한다겠죠. 자, 그래서 요 조정제는 보면은 인장 강도는 대략 한 요 정도. 그다음에 그래서 비교적 압연이 잘 되는 저탄소강으로 하는 겁니다. 강도도 비교적 뭐 40kg이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도 이 정도 되는 그 저탄소강, 그래야 압연이 잘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이즈는 그 다음에 요 정도, 폭은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대략 한 5개 정도까지 한다겠죠. 그리고 만약 치수나 온도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거, 그런 거는 제외를 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 중간 조정제 투입하는 얘기 있었죠. 그래서 압연이 좀 어려운 거, 압연이 어려운 거는 이렇게 중간 조정제를 한번 넣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 또 밑에 또 패스 스케줄 고려사항 부분, 그래서 아까 요런 거에 따라서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출축의 두께, 그 다음에 압연 속도, 변형 저항, 뭐 밀강성 하면은 일종의 압연기의 강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터의 동력, 그 다음에 눌러주는 압화력, 그 다음에 온도 강화량이 바로 요거지요. 여기는 사상 출축 온도,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여기에 얘기한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제어 설비에 보면 품질 제어 설비가 아까 제가 앞전에서 페어 크로스 밀은 판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상부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하부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라겠죠. 그래서 상하 작업롤과 받침롤을 이거를 상호 크로스를 시킨 걸 보고 페어 크로스 밀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판자가 이제 나왔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가 안 생기고 품질이 양호한 형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GC, 앞에 AGC 했었죠. AGC 같은 경우는 오토매틱 게이지 컨트롤 해갖고 도는 그 압연기 작업롤과 이렇게 롤러가 있으면 요 게이지가 요걸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두께를 변동하는 거죠. 두께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있는 위에 아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그려놨을 겁니다.
판자가 이렇게 있으면 요 스탠드가 있으면 요 위에 스크루 다운이 있고 아래에 로드셀이 있다 했을 겁니다. 로드셀이 있으면 로드셀이 어떤 아벤기는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게는 뭐 여기도 요 밑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롤 다운이 누를 때 얼마만큼 아벤 하중이 걸리는가. 그럼 결국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요 두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크롤 다운 하단에 설치된 이 로드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셀로 아벤 압력의 변화를 검출해 갖고 그 다음에 이 아파 스크루를 자동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AGC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요 두께가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AGC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유압 밸런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요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양쪽을 이렇게 눌러주는 실린더가 있습니다. 그런 거 먼저 유압 밸런스 실린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롤 밴더 같은 경우는 요 아까 제가 유압 밴더 실린더로 여기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눌러준다겠죠. 그러면 어느 한쪽을 많이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한쪽만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많이 늘리는 쪽이 파가 생겨요.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판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만약 이렇게 지나갈 때 이쪽보다 이쪽이 많이 눌렸다 그래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가 생기고 이쪽은 멀쩡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판 형상의 불량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롤 밴딩이 필요한 겁니다. 유압 밸런스 실린더를 통해서 아벤 중 발생되는 롤의 힘을, 얘가 이제 판재가 들어가다 보면 판재 위에서 이거 이제 이렇게 뭐 한쪽으로 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힘을 많이 눌러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롤의 힘을 교정하는 게 이제 롤 밴더다. 그래서 만약 이제 롤 밴더를 증가시키면 크라운이 이제 감소되고, 크라운이라는 얘기가 크라운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롤이 이렇게 휘어지는 걸 보고 이제 크라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롤 밴딩을 감소시키면 크라운 양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앞에서 아까 FSU도 했을 겁니다. 두께제어 시스템. 그래서 AGC에 의해 아벤 소재의 두께를 제어하는 거, 그거를 통째로 다 제어하는 거 FSU인데, 여기서 뭐 기타 아벤 압력이니 아벤 위치니 그 다음에 통판 속도니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조절한다고 앞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186쪽에 보면 있을 겁니다. 186쪽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FSU용, 아까 제가 FSU하고 AGC하고 설명해 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원래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루퍼를 어떻게 제어할 건가. 루퍼 제어 기능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소재 트래킹 기능. 루퍼는 이런 거라겠죠. 아벤기가 F1서부터 F7까지 있다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아벤기가 이렇게 있을 때 판자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때 지나갈 때 여기 속도보다 이쪽이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쪽 속도가 점점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을 겁니다. F7 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이때 그 속도를 서로 맞춰서 조절해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속도하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속도하고 여기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조절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여기에 중간에 루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루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아벤 롤러가 얘가 평상시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그래요. 위로 올라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냥 반드시 지나가는 것보다 경로가 길어지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왜 그러냐면 반드시 지나갈 때는 요만큼 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대 반드시 지나가는 것보다 같은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면 더 많이 지나가니까 이쪽이 속도가 느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속도가 떨어지고 여기가 속도가 큰 거죠. 이렇게 빨간 게 속도가 클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롤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 조금 늦추려고 한다. 그러면 얘를 더 위로 올려주면 되고, 그러면 더 위로 이렇게 가겠죠. 아니고 너무 느리다. 그러면 이걸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기능을 보고 이제 이게 이제 루퍼라 그러는 거예요. 루퍼.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장력을 조정한다. 또는 뭐 장력이나 속도 조정이죠. 그래서 스탠드 간의 장력과 속도 조절하는 겁니다. 속도 조절하는 것이 그 루퍼인데요. 이 루퍼 기능은 첫 번째 이제 소재 트래킹. 현재 내 소재가 여기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그래서 여름판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 다음에 루퍼 상승.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상승 제어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프트 터치 기능. 소재가 들어올 때 루퍼로라고 이렇게 아벤기를 거쳐서 올 때 이거하고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닿게 하는 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루퍼 속도를 조절해 갖고 이렇게 딱 판재가 올 때 이걸로 잘 받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 판재가 지나가는 요 힘에 의해서 요 롤러가 좀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소프트 터치 기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장력을 부여하고 있었죠. 장력. 그래서 이거를 더 위로 올리면 장력이 이렇게 해서 장력을 더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룹 각도. 요거 각도죠. 요거 들어가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조금 더 요 각도에 따라서 90도가 아니라 0도죠. 0도. 이게 0도. 그 다음에 요 각도에 따라서 장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비간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간섭은 소재 장력하고 각도 간에 이게 또 서로 상호 간섭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것이 비간섭 기능. 그 다음에 노입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노입 기능은 빠져나올 때 이제 계속 여기 들어가서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빠져나오려. 이렇게 빠져나올 때 그때 전 소재가 잘 빠져나오게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노입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에 루퍼의 역할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 스탠드 사이에 재료에 일정한 장력을 준다겠죠. 그리고 각 스탠드 간의 아변 상태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제품의 폭 두께의 변동을 방지한다. 그리고 뭐 아변 과정에서 재료가 루퍼 롤러 위에는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루퍼와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접촉이 안 되도록. 만약 다른 거하고 접촉이 되면 이제 홈이 발생하는 거죠. 흠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로 이 루퍼가 바로바로 작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루퍼의 응답성 같은 경우는 신속한 응답을 요구한다는 거죠. 만약 이 응답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견물림 또는 뭐냐면요, 견물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판자가 이렇게 얘가 제대로 만약 여기로 여기 들어가는 속도가 느리다 그래요. 속도가 느린데 여기 나오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느리면 어떻게 됩니까? 판자가 와갖고 계속 쌓이겠지요. 그런 것이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겹쳐서 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쪽이 느리면 이쪽이 빠를 때는 얘를 조금 살짝 들어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응답성을 요구하기 위한 그런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뭐 공기식, 그전에는 공기식을 쓰다가 요새는 이제 전동식, 이제 그것도 다시 이제 유압식으로, 유압식이 요것이 제어가 비교적 정확하고 자동화가 가능한 것이 유압식입니다.
그래서 요 루퍼를 사용해서 장력을 제어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변 공정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제품 품질도 향상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장력을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장력을 주다 보면 혹시 판자가 이렇게 조금 휘었어도 그런 것이 저절로 반드시 피겠지요. 그런 것이 이제 제품의 품질 향상. 그 다음에 스탠드 사이에 미끄럼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엣지 같은데 이제 웨이브 이렇게 파가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센터 버클리. 센터가 이렇게 파가 생겨 갖고서는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파가 생긴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께 제어하는데 좀 더 효율적일 거고, 그 다음에 폭 변형 같은 거,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따른 각종 변형 같은 거,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루퍼 각도 제어도 보면은 요 각도가 아까 각도 제어 기능이 있었죠. 루퍼 각도 제어 기능. 그래서 루퍼 각도 제어를 보면 과도한 판재의 입력량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공정을 안정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 간의 장력이 결국은 요 각도에 따라서 장력이 결정되고, 그리고 이제 길이가 결정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상 제어 시스템입니다. 형상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 형상이 판자가 나왔는데 형상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이 이제 그 형상인데, 그 형상을 제어하는 거. 첫 번째 판 크라운이라는 게 있어요. 크라운이라는 얘기는 판자가 나왔는데, 판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나왔는데 보니까는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판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두께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단면적이 일정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일정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배부른다든지, 또는 가운데는 멀쩡한데 엣지 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팩이 있다든지, 또는 한쪽하고 두께가 이렇게 맞질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이런 거 보고 저는 판의 크라운이라고 그래요. 판 크라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판 크라운 같은 경우는 전단에서 먼저 합니다. 전단에서 이런 크라운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후단. 전단하면 전 F1서부터 F1, F2, F3까지 말하는 거고, 후단 같은 경우는 F6, F7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전 평탄도는 얘가 얼만큼 반듯하게 나오는가, 그것이 이제 평탄도죠. 그래서 후단에서는 평탄도를 이제 제어한다 거죠. 엣지 드롭 제어라는 게 있는데, 엣지 드롭이 바로 아까 제가 요 그림, 요것이 엣지 드롭이에요. 여기 엣지 드롭이에요. 그래서 엣지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를, 엣지가 정확하게 딱 사각형이 딱 돼야 되는데, 엣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엣지 드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롤이 중앙 부분은 평평한데,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아변 압력이 급격히 이제 감소해 갖고서는, 그래서 결국은 롤러가 문제가 생긴 거죠. 롤러가 이렇게 결국은 롤러가 이렇게 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휘인 거죠. 가운데 하다가 끝 부분이 롤러가 휘었을 때, 이때 여기가 너무 많이 아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엣지 드롭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작업로를 이렇게 시프트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작업로 시프트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로의 마모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ORG가 있었지. ORG는 아변제 표면을 온라인 상태에서 갈아주는 거라겠죠. 이제 그런 기술이 전면 연삭이니 단차 연삭이니 피드백 연삭이 있거든요. 전면 연삭은 말 그대로 전체 롤러 하나 있다 그러면 롤러를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는 것이 전면 연삭이고, 단차는 예를 들어서 지금 판재를 하나 넣었더니 판재 요만큼 폭이 요만큼 된 걸 넣었더니 요만큼만 좀 마모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
요 부분을 놔두고 이렇게 마모 안 된 부분 여기를 같은 높이를 싹 맞춰주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이제 단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 현상은 전체 싹 가려주는 거, 단차 현상은 통판부와 비통판부. 통판부는 아까 이렇게 지나간 부분, 그 다음에 안 지나간 부분에 두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단차 두께 차를 두께 차가 아니라 롤의 직경차죠. 그 단차를 제거해 주는 거. 그래서 작업로를 이제 빤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런 것이 단차에서. 그 다음에 피드백 현상 같은 경우는 미리 목표 현상량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어떤 위치를 정해놓고 그러고 그런 걸 계측을 해갖고서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이런 롤러가 있을 때 여기에 그라인더가 이렇게 쭉 여기를 쭉 지나가면서 요게 회전하고 있으면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면 그라인더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ORG를 한다겠죠. 이때 이제 ORG 분량에 각종 분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지석 반대 부분이 닿는다 이런 거면 이제 오실레이트 마크 이제라거든요. 이런 건 이제 밴드 마크, 이런 건 이제 두들림 마크, 이런 건 떨림 마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ORG 할 때 고르게 ORG 작업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이제 롤에 이런 마크가 생겨. 그러면 이 마크가 그대로 판재에 찍힙니다. 자, 그래서 ORG 작업에 따른 이제 결함이 뒤에 있거든요. 자, 결함하기 전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아까 전면 연삭은 전체를 이렇게 다 가로주는 거죠. 단차 현삭은 여기는 직경이 가늘고 여기는 직경이 크다. 그럴 때 여기만 가려주는 거죠. 이런 것이 단차 현상. 자, 요 위에 엣지 드롭, 아까 앞에서 엣지 드롭이 있었거든요. 엣지 드롭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 멀쩡한데 엣지 부분이 이렇게 동그래지는 거라겠죠. 이렇게 판재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 감소시키는 방법이에요. 가급적이면 롤의 직경을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롤의 경도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아변 하중은 너무 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변 하중이 너무 커지면 옆에만 이렇게 눌러지는 거죠. 그래서 하중을 너무 많이 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ORG 작업에 따른 아까 각종 마크가 생긴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판재에 그대로 찍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실레이트 마크다 같은 경우는 이제 롤의 주속도하고 그 다음에 그 연삭기 OSC가 서로 속도가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들림 마크 같은 경우는 두들림 마크는 여기 있는 OSC 요 지석이 지석면에 거기가 평탄치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요 그라인더가 동그라야 되는데 그라인더가 동그랗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평탄도가 나쁠 때 이때 이제 생기는 게 그게 이제 두들림 마크다. 그 다음에 떨림 마크 같은 경우는 요 속도가 맞지 않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밴드 마크는요. 밴드 마크는 아벤 롤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벤 롤러고 이게 이제 지석이라게 그라인더면 얘가 롤이면 요 롤을 그라인더가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싹 여기를 마모시킬 때 다 하고 나서 딱 뒤로 물러서야 되거든요. 이때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무 늦게 뛰면 그 부분에 가서 딱 떨어지는 자리가 생기는 거죠. 됐다가 뛴 자국이 생긴 게 그게 이제 밴드 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지석의 반대편 접촉 같은 경우는 너무 압력이 클 때, 그 다음에 비구동 연상 마크, 이거는 전 요 그라인더가 돌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뭐 정위치 연상 마크도 역시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것도 정지했을 때. 그 다음에 연상 마크 같은 경우는 요 각도가 안 맞을 때,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개념 잡기 문제 보겠습니다. 여름 박판의 제조 설비가 아닌 것은 권치기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조합연기 필요하죠. 가열로 필요하죠. 전해청정기 요거는
냉간 아변에 있는 겁니다. 냉연 작업에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간 열연 공장의 아변 중 발생된 스케일. 자, 열연 아변 중에 발생된 거니까 뭐죠? 2차 스케일인 셈이죠. 2차 스케일 제거하는 거는 FSB죠. 또는 뭐 디스케일러라고 표현하는 거. 요것이 되겠죠. 1차 스케일은 RSB나 VSB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RSB나 VSB, FSB 뭐 또는 뭐 디스케일러가 있는데, RSB나 VSB는 얘는 가일러에서 발생한 거 1차 스케일 제거하는 거고, 1차 스케일 제거고, 그 다음에 VSB 뭐 디스케일러라고 되는 거, 요것이 이제 2차 스케일 제거죠. 2차 스케일은 아변 중에 발생한 거, 얘는 가일로에서 발생한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롤 단위 편성 원칙 중 정수간 편성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수 전 아변 조건을 고려해서 추출 온도가 높은 단위로 편성한다. 자, 추출 온도가 높은 단위? 이런 얘기는 없었지요. 그래서 이거는 각 단위별로 온도를 별도로 이렇게 고려를 해갖고서는 그걸 하여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여기 있네. 각 단위 온도를 고려해서 전후의 단위 온도를 이거를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죠. 정수관 아변에서 무조건 처음부터 초출 온도가 이렇게 높은 걸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저는 한번 볼까요? 한번 말씀 겁니다. 휴지 또는 정수 직전에는, 그러니까 중지하거나 또는 뭐 중지하고 새로 할 때는 전 광폭제를 투입하지 않는다. 광폭제가 맞죠. 투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롤 정비 능력을 고려해서 박판 단위 연속적으로 3단위 이상 제한한다.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변롤의 워밍업 온도 등을 고려해서 부하 과정은 후물제부터 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적 네 번째, 루퍼 제어 시스템 중 루퍼 상승 초기에 소재에 부과되는 충격력 완화. 그러니까 루퍼가 있을 때, 루퍼 롤이 있을 때, 판재가 나왔을 때 이거하고 달 때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니까는 소프트 터치겠지요. 자연스럽게 터치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2번이 되겠죠. 소프트 터치. 여기에 전류 상승 제어라는 건 없었죠. 루퍼 상승은 루퍼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능, 그 다음에 노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빠져나갈 때는 거죠. 빠져나갈 때 하는 게 노입 제어. 그 다음에 아변 두께 자동 제어 AGC죠. 그 구성 요소 중 압파력을 측정하는 거. 압파력은 로드셀로 측정한다 했습니다. 로드셀로 측정하는 것이 압파력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위치 검출기 같은 경우는 HMD라고 표현하죠. HMD죠. HMD, 한 메탈 디텍터. 이것이 이제 위치 검출기고, 얘는 그래서 아변제의 판재의 위치를 검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파력을 부여하는 거. 압파력을 부여하는 거. 압파력을 부여하는 장치는, 부여 장치는 스크루다운이겠죠. 스크루다운으로 압파력을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측정하는 거는 로드셀로 측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상 아변기의 제어기기 중 아변제의 형상 제어하고 관련 정보인데, 형상 제어를 하면 뭐 롤 시프트니 페어 크로스니 롤 밴더 그런 것들이 있죠. ORG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변기를 가로주는 장치죠. 그래서 ORG는 아변 중에 온라인 상태에서 롤 표면을 연삭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형상 제어하고는 관련이 멀다. 그렇죠. 얘는 이제 형상이 아니라 판재 표면하고 관련이 있죠. 표면.